단추가 엄청 중요해.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힘이지만 대단히 힘에 대해서 자세히 배운 건 아니라서 거기서부터 고등학교에 그대로 나오고 있는 확장 개념이 우리 입시에서 엄청 중요해서요. 거기서부터 선생님이랑 하나하나 해보자. 자, 그래서 필기할 거 있는 사람들은 필기할 거 있는 데다가 하시면 되고요. 필기할 거 없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선생님이 A4 용지 가져왔어. 필기할 거 없는 사람 흔들어 줄게. 그치? 자, 그래서 이거 드릴 테니까 오늘 수업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예쁘게 필기하고 들고 다니면 되고, 선생님하고 1년 동안 살 거야. 이제 입시하는 1년 동안은 집에 있는 엄마 얼굴보다 선생님 얼굴을 훨씬 더 오랫동안 더 자주 볼 거거든. 그러니까 열심히 해보자. 자, 오늘 선생님이랑 해야 되는 거 핵심이 뭐냐면 힘이야. 오늘 선생님이랑 해야 되는 거 힘이라고요. 그러면 우리 눈에는 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과학에서 인정하거든. 힘은 있어 라고 얘기해. 근데 우리는 영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과학에서도 영혼이 있는지는 인정하지 않아. 그럼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어떤 애는 인정하고 어떤 애는 인정하지 않아. 차이점이 뭐게? 그건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객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뚜렷하고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하면 과학에서는 걔를 있다고 인정한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누가 봐도 뚜렷해야 돼. 근데 힘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객관적으로 뚜렷해. 그러니까 힘이라는 건 있는 거야. 근데 영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뚜렷하지 않거든요. 누가 봐도 다 똑같은 결과 나타나는 것도 아니거든. 나중에 과학기술이 더 발달돼서 영혼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을 뚜렷하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다면 영혼이라는 것도 존재하겠지.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우리 과학기술에 아직은 증명할 수 없는 영역들도 있다. 그걸 너네가 증명해야 된다. 그게 과거 입시하는 아이들, 과거로 가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해야 되는 역할. 그래서 이런 것들이야. 자, 그러면 힘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뚜렷하게 있다는 증거가 있는데 그럼 힘은 뭐야? 이걸 과학에서 정의한 거야. 힘이라는 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는데 힘은 물체의 모양 또는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보다 능력이다. 물체의 모양 또는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야. 유일하다는 건 뭐야? 걔밖에 없어. 이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애가 모양이 바뀌고 있어. 걔는 그럼 거꾸로 뭐 받고 있는 거야? 힘 받고 있는 거야. 됐어? 또 운동 상태가 바뀌어. 걔는 반드시 힘 받고 있는 거야. 많이 바뀌어. 큰 힘 받고 있는 거야. 조금 바뀌어. 작은 힘 받고 있는 거야. 하지만 힘을 받고 있는 거야. 근데 안 바뀌어. 무슨 말일까? 힘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힘이라는 건 존재하는 게 맞아 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모든 것들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바꿔버려야 돼. 운동 상태가 뭔데? 모양이 바뀐다는 건 이해했어. 근데 운동 상태가 바뀐다 그랬는데 운동 상태가 뭔데? 라고 얘기하면 이건 움직이는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질, 그게 바로 빠방이야 라고 얘기해. 빠방이야. 빠가 뭘까? 빠르기. 그렇죠. 빠르기. 방은 뭘까? 방향. 맞습니다. 됐어? 그러니까 어떤 애가 가면서 빠르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 뭐 받고 있는 거야? 힘 받고 있는 거야. 됐어? 빠르기가 느려지고 있어. 뭐 받고 있는 거야? 그것도 힘 받고 있는 거야. 그럼 빠르기가 안 바뀌어. 그러면 힘을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힘이라는 건 세 가지를 변화시켜요. 모양을 변화시키거나 빠르기를 변화시키거나 방향을 변화시키거나. 그래서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바뀌면 그 아이는 힘을 받고 있는 게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맞지? 여기까지 되겠지? 됐어? 그래서 물체의 모양이나 빠르기,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힘에도 꼬매가 뭐가 있냐면 종류가 있어서 중학교 1학년 때 이거 너네 시험 봤었어. 힘의 종류 중학교 1학년 때 몇 개 배웠게? 그렇죠.
4개 배웠는데 5가 아니고 빨리 머릿속에서 생각해봐.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힘의 종류 4가지가 뭘까요? 이 얘기야. 첫 번째 중력. 그렇죠. 우리 학교에서 첫 번째 뭐에 대해서 배웠냐면 중력이라는 힘에 대해서 배웠고요. 두 번째 그렇죠. 부력이라고 하는 힘도 배웠고 기억하네. 세 번째 뭐 배웠게? 마찰력. 또 그렇죠. 이거 배웠어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힘은 4가지가 있어서 중력, 부력, 마찰력, 탄성력 이거 배웠고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힘이 더 있다?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요. 무슨 힘을 배웠냐면 바로 자기력이라고 하는 거 배웠어. 얘 때문에 전동기가 돌아갔잖아. 그치?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냐면 우리 전기력이라고 하는 사실은 힘은 6가지가 있어서 이 6가지까지 중학교 2학년 때 다 배운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러한 힘에는 선생님 제가 알고 있는 장력도 있고 수직항력도 있는데 걔네들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자, 왜요? 힘은 그 힘을 만든 원인이 뭐냐? 이거거든요. 자, 중력이라는 힘은 누가 만든 거냐면 물체가 가지고 있는 뭐가 만드니? 질량. 그래서 질량이 있는 물체들은 반드시 서로를 당기는 만유인력이 있어. 그 만유인력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중력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중력은 누가 만드는 거냐면 질량이 만들어. 이런 거야. 그 다음에 부력은? 부력을 받으려면 반드시 태민이가 어디 속에 들어가야 돼? 맞아요. 물이나 공기처럼. 됐어? 네. 쉽게 모양이 바뀌는 아이들을 우리가 싸잡아 유체라고 하거든요. 흐르는 물질. 그래서 부력이라고 하는 건 유체가 만드는 힘이야 라는 뜻이고. 됐어? 마찰력이라는 건 뭐가 만드는 거냐면 물체와 접촉면 사이에 거칠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서. 됐어? 그 접촉면의 거친 정도에 따라 달라져. 이런 얘기잖아. 그래서 힘을 만드는 원인에 따라서 나누면 힘은 이렇게 5, 6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 이런 얘기다. 그래서 이런 힘들이 작용한다는 걸 우리는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 얘네들을 어떻게 구하는 거고 이 힘이 얼마만큼 생기는 거고 이거 다 할 거야. 됐어? 근데 이런 힘들을 배웠는데 이 힘 중 어떤 힘이 작용해도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가 바뀔 수 있다는 거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이러한 힘들이 작용하면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가 작용하니까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사람들이 잘 볼 수 있게 그 하나의 힘을 예쁘게 나타내야죠. 근데 알고 있어. 힘이 가지고 있는 힘의 3요소. 선생님, 제가 힘 줘서 얘 밀었더니 가요. 힘 준 거 맞죠? 근데 그 하나의 힘에도 3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렇게 병이 있어요. 자, 병이 있는데 내가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힘을 줘서 미니까 얘는 쓰러져요. 힘을 여기다가 똑같은 힘을 줬는데 요번에는 쓰러지지 않고 앞으로 가요. 그러면 첫 번째 A라는 힘과 B라는 힘은 뭐가 달라서 나타나는 결과가 다르지? 생각해봐. A라는 힘은 머리에다가 힘 줬더니 얘가 쓰러졌네. 조금 아래쪽에다 힘을 주니까 앞으로 가네. 그럼 다른 게 뭐라고? 우진아, 뭐라고? 그쵸. 힘을 준 점이 다른 거예요. 그죠? 힘을 어느 위치에 줬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힘은 어느 지점에 줬느냐가 중요한데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힘의 작용점이야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 다음에 똑같은 위치에다가 힘을 주더라도 내가 힘을 10N만 주니까 애가 조금만 움직여. 근데 내가 100N의 힘을 주니까 애가 빠른 속도로 확 움직여. 그죠? 그러면 나타나는 결과를 결정하는 건 똑같은 위치에 힘을 주더라도 힘의 뭐에 따라서 다를까? 민지야? 그죠. 그게 바로 힘의 크기야. 그래서 힘은 크기도 중요하구나. 힘을 주는 지점도 중요하구나.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똑같이 10N의 힘을 줬을 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오른쪽 방향으로 주면 얘는 오른쪽으로 가요. 그죠? 자, 왼쪽 방향으로 힘을 주면 물체는 어디로 갈까요?
왼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물체의 변화가 다르게 나타나. 그러니까 이때 중요한 게 태민아 뭐라고? 힘의 방향. 그렇죠. 자, 세 번째로 힘의 방향이 어디냐에 따라서 변화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힘은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요소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힘의 3요소라고 얘기한다 이 얘기야.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나타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기호는 없을까? 이 세 가지 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냥 가장 간단한 기호는 없을까?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는데 기호 뭘로 쓸까? 뭘로 쓸까? 화살표. 되겠어? 힘을 나타내는 가장 간단한 기호가 화살표예요. 기억나냐? 이걸로 표현한다. 그 중에서 화살표의 똥꼬가 나타내는 게 바로 힘의 작용점을 나타내는 거야. 됐어? 그래서 힘을 받은 지점에다가 동그라미를 쳐. 나 여기 힘 받았어 라고 하는 뜻으로 이게 바로 힘의 작용점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화살표 방향이 바로 내가 오른쪽 방향으로 힘주고 있어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이 화살표 방향이 힘의 방향을 얘기해. 그러면 작용점 나타냈고 방향 나타냈으니까 크기 나타내야 되는데 크기는 뭘로 나타내는 줄 알아? 맞아. 화살표 길이가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1cm짜리 화살표가 만약에 10N의 힘을 나타낸다면 내가 100N의 힘을 나타내려면 10cm의 화살표를 그리면 돼. 그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책에 10cm짜리 화살표 그리고 막 그러려면 공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길이가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데 요즘은 책에다가 그렇게 잘 못하니까 그냥 F1의 힘은 200N이야 그냥 이렇게 쓴단 말이야. 원래는 화살표의 길이가 힘의 크기여야 돼. 됐어? 이런 것들. 그래서 화살표가 힘을 나타내는 거구나. 이 힘의 3요소를 잘 나타내는 거구나. 물리는요 모든 문제를 다 힘으로 풀어요. 그러니까 힘을 화살표로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 그래서 그 연습을 열심히 선생님이랑 할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이렇게 물체의 힘이 작용할 때요. 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하나니 여기 2kg짜리 물체가 있는데요. 2kg짜리라고 하는 물체 A에 나는 오른쪽으로 여기에다 힘줘서 오른쪽 방향으로 10N의 힘을 줬어. 그러면 이 물체는 변화가 어느 방향으로 나타나야 돼? 오른쪽. 맞아. 얼마만큼 나타나야 돼? 10. 앞으로 여러분들은 거꾸로 변화를 줄 테니까 힘이 얼마인지 계산해봐. 이런 얘기도 할 건데. 됐어? 변화와 힘의 크기를 정확하게 갖기 때문에. 됐어? 변화를 통해서 힘의 크기를 측정할 거지만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이 물체는 오른쪽으로 10N의 힘을 받기 때문에 변화는 오른쪽으로 10만큼 나타나야 돼. 이런 얘기야. 되겠죠? 자, 근데 문제가 있어. 여기에 2kg짜리 물체가 있는데 내가 여기에다가 오른쪽으로 4N의 힘을 줄 거야. F1. 또 오른쪽으로 얼마의 힘도 줄 거냐면 3N의 힘도 줄 거야. F2. 그리고 왼쪽으로도 힘 줄 거야. 얼마 줄까? 5N의 힘 줄게. F3. 그리고 약간 비스듬하게 이 방향으로도 2N의 힘을 줄 거야. F4. 그럼 얘는 어디로 변해? 얼마만큼 변해? 이거 할 거야. 이거 할 거야. 이게 오늘 할 일이야. 되겠어?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물체에 하나의 힘만 작용하면 어느 쪽으로 얼마만큼 변할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데 실제로 지구에 있는 모든 물체는요 하나의 힘만 받진 않아. 그래서 이 여러 개의 힘을 동시에 받았을 때 이 물체는 결국은 어느 쪽으로 얼마만큼의 힘을 받는 거야? 그거 알려줘야지. 그걸 너네가 구해야지. 사실은 이 물체는요 사실은 이 방향으로 2N의 힘을 받고 있다. 신기하죠? 자, 이렇게 여러 개의 힘이 동시에 작용할 때 그 힘을 하나의 힘으로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힘을 합성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물체가 받는 진짜 힘은 얘도 아니고 물체를 변화시키는 진짜 힘은 바로 이 F라는 힘이야. 그래서 물체의 변화를 일으키는 진짜 힘을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다. 진짜 힘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그 진짜 힘을 우리는 알짜 힘이라고 하더라. 이걸 옛날에는 진짜 힘을 합력이라고도 불러. 그 합력이 한국말로 바뀌어서 알짜 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물체는요 이렇게 알짜 힘에 의해서 변하는 거야. 선생님이 아까 힘이 뭐니? 힘은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이 힘은 F1, 2, 3, 4에 해당되는 힘이 아니고요. 물체가 받는 진짜 힘, 알짜 힘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알짜 힘이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진짜로 변화시키는 진짜 힘이야. 알겠어?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힘이 작용하는데 이 진짜 힘이나 알짜 힘은 어떻게 구해요? 그 구하는 방법을 우리 해보자. 자, 물체가 받는 진짜 힘, 이 알짜 힘을 구하는 방법 중에 보면아 한꺼번에 다 보려고 그러지 말고요. 요거 두 개 볼래? 요 두 힘이요. 자, 우리는 이 두 힘을 이용해서 먼저 힘을 합성할 거야. 그래서 힘의 합성을 해보자 이런 얘기인데요. 첫 번째, 너네가 보는 것처럼 F1과 F2를 보면아 이거 더하라는 뜻이 아니고 합성해 이런 뜻으로 물리선 써요. 그래서 두 힘을 합성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잘 보시면 이 두 힘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냐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들이야. 맞지? 그래서 첫 번째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들은 어떻게 합성하면 돼? 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그냥 느낌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들은 합성은 어떻게 할 것 같아? 그냥 더하시면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으로 4N의 힘이 작용해, 오른쪽으로 3N의 힘이 작용해. 그렇다면 결국은 얘는 어느 쪽 방향으로 몇 N의 힘이 작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일까? 그렇죠. 오른쪽으로 몇 N? 맞아요. 7N입니다. 그러니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10개가 있던 100개가 있던 이제 겁나지 않아.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들끼리는 그냥 다 더해버리면 되고. 됐어?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진짜 힘이 얘네들의 알짜 힘은 무조건 얘네들과 무슨 방향? 같은 방향으로 작용해. 되겠지? 자,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들을 합성하는 방법은 그냥 그 힘들을 산수하듯이 더하면 된다. 그래서 얘는 7N의 힘이 작용하고 얘네들이 작용하는 원래 그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 이 두 힘, 너네 없어도 돼. 이 방향으로 7N의 힘이 작용한다라고 쓰면 그래서 아까 F1과 F2를 따로 그리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되겠어? 이런 식으로 힘들을 합성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보여줄 테니까 잘해봐. 자, 그러면 같은 방향일 때는 힘들을 더하면 되는데 여기 보이시죠? 여기 F-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구해놓은 이 힘과 F3는 또 무슨 방향이야? 얘하고 얘는 무슨 방향? 맞아, 반대 방향이야. 되겠죠? 그러면 같은 방향일 때 힘을 합성하는 방법을 배웠으니 느껴봐.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인 F-와 F3를 합성해라. 이런 표시죠? 이거 더라는 뜻 아니죠? 자, 그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합성할까? 그쵸. 빼면 돼요. 빼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방향으로 7N의 힘이 작용하고 왼쪽 방향으로 5N의 힘이 작용하면 결국은 이 둘을 합성하면 어느 쪽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몇 N? 2N. 그렇다니까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때 실제로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는 게 힘을 합성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2N의 힘이 작용해요. 그리고 그 힘은 큰 힘 방향 쪽이야 라고 얘기하시면 되죠.
그래서 굳이 얘를 따로 그릴 필요 없이 F-와 F3를 합성해서 그러면 이 방향으로 2N의 힘이 작용하는구나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들은 빼는 게 알자의 힘을 구하는 방법이다. 자 근데요 생각하자. 너네 영재고도 과고도 생각하는 아이들을 뽑으려고 하지 많이 암기한 애를 뽑으려고 안 해요. 너네보다 암기를 무조건 잘하는 애가 누구야? 이제 챗GPT야. 됐어?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정보는 거기서 얻고요. 이과 리더는 얻어놓은 정보를 어떻게 분석하고 생각하느냐. 그럴 수 있는 애들을 뽑으라는 거야. 옛날처럼 막 여러분들이 모든 정보를 다 외우는 거 그거는 컴퓨터가 이제 대신 해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몸에 필요가 없어. 되겠어?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반대 방향 같은 방향 힘을 합성하는 방법을 봤는데 꼬매나 반대 방향의 두 힘이 몇 도를 이루고 있냐? 그렇죠. 반대 방향의 힘들이라는 건 180도를 이루고 있는 힘을 합성하는 방법을 보여준 거죠. 그 다음에 같은 방향이라는 건 두 힘이 어느 방향을 이루고 있는 거냐? 0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배웠으니까 생각을 한번 해볼래? 만약에 내가 3N의 힘과 4N의 힘이 있다고 쳐. 3N의 힘과 4N의 힘이 이렇게 있을 때와 3N의 힘과 4N의 힘이 있을 때 얘네들을 합성했을 때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 보여? 얘는 몇 N의 힘 받은 거야? 7N. 얘는 몇 N을 받은 거야? 1N이야. 그래서 우리 수학에서 3 더하기 4가 얼마냐? 라고 하면 7이라고 해야 정답이죠. 근데 과학에서는 3 더하기 4가 얼마니? 라고 얘기하면 7이 아니고요. 1보다는 크거나 같고 7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라고 얘기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실제로요. 3과 4가 있을 때 얘네들이 같은 방향일 때 힘 중에서 가장 큰 힘 만들어. 맞죠? 같은 방향일 때가 만들어지는 힘이 가장 큰 최대 힘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힘을 줬을 때 최대 힘을 만들고 싶으면 무조건 같은 방향으로 그 힘들이 작용하게 하면 돼. 그쵸? 그리고 가장 최소한의 힘은 두 개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때 만들 수 있는 효과가 가장 작은 최소한의 효과를 만드는 방법이야.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때가 가장 작은 효과, 최소한의 효과구나. 알겠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떤 힘이 있을 때 그게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큰 힘을 만들 수도 있고 작은 힘을 만들 수도 있구나. 그럼 꼬맹아 여기 10N하고 20N이 있어. 그러면 이 힘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의 범위 얘기해봐. 10N보다는 크거나 같고 말해. 30N. 그렇죠. 30N보다는 작거나 같은 크기의 힘을 만들 수 있어. 얘네들을 잘 조절하면 되겠냐? 그 중에서 30N의 힘을 만들고 싶으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게 하면 되네. 10N의 힘을 만들고 싶으면 두 힘을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면 되네. 이제 느꼈죠? 근데 잘 보시면 같은 방향은 두 힘이 몇 도를 이룰 때? 같은 방향은 두 힘이 몇 도를 이루고 있을 때? 0도입니다. 반대 방향은 두 힘이 몇 도를 이루고 있을 때? 180도입니다. 그럼 느낀 점은 뭐야? 두 힘이 이루는 각도가 커질수록 어떨 것 같아요? 힘이 크죠. 그죠. 두 힘이 한 놈은 이쪽으로 4N, 한 놈은 이쪽으로 3N. 근데 이게 이루는 각도가 30도. 한 놈은 이쪽으로 4N, 한 놈은 이쪽으로 3N. 요 이루는 각도 60도. 한 놈은 이쪽으로 4N, 이쪽으로 3N. 이루는 각도 90도. 한 놈은 이쪽으로 4N, 이쪽으로 3N. 됐어? 이루는 각도 120도라고 치자. 그랬을 때 얘네들의 합력을 어떻게
구하는지는 우린 모르죠. 지금은 같은 방향과 반대 방향밖에 안 배웠으니까. 근데 같은 방향도 아니고 반대 방향도 아닌 얘네 같은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비스듬한 방향이라고 부를 거야. 이렇게 비스듬한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야. 그랬을 때 우리는 지금은 합력을 구할 수 없지만 잘 생각해. 1번, 2번, 3번, 4번 이 중에서 누구의 합력이 그나마 클까? 누구의 합력이 제일 클까? 1번? 2번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 이루는 것도 제일 작은. 맞아요. 아까 같은 크기의 힘이라도 이루는 각도에 따라 합력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 봤죠? 0도일 때가 가장 큰 힘을 만들고 180도 쪽으로 갈수록 힘의 크기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두 힘이 이루는 사이의 각도가 벌어질수록 합력은 점점 뭐해지고 있다? 작아지고 있을 거라는 거야. 되겠어? 그러면 실제로 힘의 크기가 같으면 합력은 이 사이값 봐라. 이 사이값 봐라. 이 사이값이 작은 애가 합력을 제일 크게 만들 거야. 맞아. 사이각이 벌어질수록 합력은 작아질 거다. 그래서 힘의 크기는 얘가 클 거야. 그 다음이 얘야, 얘야, 얘야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 이해되는 거야? 맞아. 오케이. 자 그러면 선생님 크기는 대충 누가 큰지 알겠는데 비스듬한 방향일 때 합력을 어떻게 구하는지 알려주세요 라는 얘기예요. 비스듬한 방향일 때 더하는 거 안 됩니다. 빼는 것도 안 됩니다. 그쵸? 자, 비스듬한 방향일 때 도형 그리셔야 돼요. 평행 사변형을 그리셔서 합력을 구할 거라서 평행 사변형 법이라고 불러. 이걸로 합력을 구할 거야. 알자 힘을. 그러면 평행 사변형을 그린다고 했으니까 이 힘을 F1이라고 하고 이 힘을 F2라고 하면 이걸 두 변으로 하는 평행 사변형을 그려야 되니까 어떻게 그리면 돼? 얘를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죠? 그랬을 때 원래 두 힘을 됐어? 작용점을 두 개를 붙여놨잖아. 자, 그 두 힘의 작용점에서 반대편 꼭지점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리면 이게 합력 방향입니다. 되겠어? 원래 두 힘의 작용점에서 반대편으로 화살표를 그리면 이게 바로 이 두 힘의 합력 방향이고 이 화살표의 길이가 바로 뭐라고? 합력의 크기야. 되겠냐? 그러면 이거 그려봐. 평행사변형. 그래서 힘의 방향을 대각선으로 표현해봐. 선생님이 지나가면서 볼게. 잘 그리나 보자. 그렇지. 예쁘네요. 그렇지. 네. 자, 너네 합력이라는 단어를 선생님이 되게 많이 쓰는데 선생님이 늙어서 그래. 요즘은 알자 힘이라고 쓴다. 자, 그래서 지금 너네가 그리는 것처럼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대각선,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대각선,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대각선이 알자 힘의 방향이자 알자 힘의 크기야. 그럼 잘 봐. 끝과 끝만 보자. 자, 30도일 때 대각선의 길이와 120도일 때 대각선의 길이가 같니 다르니? 다르죠. 점점 길이가 뭐해지고 있는 거 맞아? 짧아지고 있는 게 맞죠. 그래서 두 힘 사이에 이루는 각도가 커질수록 힘의 크기는 점점 작아지는 알자 힘이 생긴다. 이해되니?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제로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진짜 힘, 알자 힘은 이렇게 구해 간다. 근데 너 이해한다? 이거 알자 힘 얼마일까? 90도일 때. 90도일 때요. 평행사변형이니까 여기가 4, 여기가 3이면 여기도 3이죠? 여기가 4죠? 맞습니까? 네. 자, 근데 여기가 90도니까 여기도 90도겠죠? 그랬을 때 보면 반쪽만 보면 이게 그 유명한 누구니? 그쵸, 피타고.
그랬을 때 한 변의 길이가 3대 4대 이제 뭘까? 5요. 아 이거 알자면 5뉴턴이네. 우리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피타밖에 안 나와요. 이런 애매한 애들은 안 나옵니다. 되겠어? 이건 구할 수 있겠지. 되겠어?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해서 알자임을 구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비스듬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실제 구하라는 건 피타를 이용해서 나오는 예하고요.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비스듬한 방향이지만 굳이 작도할 필요가 없는 특수각이라는 경우가 있어. 이 특수각의 조건이 있다. 힘이 비스듬한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 맞아. 이 방향으로 힘 작용하고 이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 맞다. 근데 F1과 F2의 힘의 크기가 반드시 같아. 그래서 첫 번째 힘의 크기가 F1, F2의 크기가 같아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두 힘이 이루는 요 사이각이 120도예요 라고 하는 두 개의 조건을 만족시키면 이 새끼는 특수각이야.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서 평행사변형을 그리면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랬을 때 원래 힘의 작용점에서 반대편 꼭지점으로 대각선을 그렸을 때 됐어. 이 대각선은 반드시 이 두 힘의 정확하게 가운데야. 몇 도? 60도? 그래서 정확하게 가운데를 가리키고요. 이거 평행사변형이라고 그렸지만 사실은 이게 뭔지 아세요? 두 변의 길이가 같고 중심 사이각이 120도인 게 마름모를 만듭니다. 그랬을 때 꼬맹아 요 길이가 얼마인 줄 아세요? 얘랑 같습니다. 맞아요. 10뉴턴이에요. 되겠어? 그래서 이러한 특수 조건을 만족하는 애는 한 변의 길이나 한 벽의 끝과 반드시 같아야 된다고요. 되겠어? 그러면 머리 있는 척 해봐. 선생님하고는요. 뭔가를 외워서 풀기보다는 생각하셔서 푸시는 겁니다. 여기에 이런 식으로요. 세 힘이 작용하는 거 칠게. 여기 F1이 10뉴턴이고요. F2가 10뉴턴이고요. F3가 20뉴턴입니다. 그리고 이 각도가 120도고 이 각도가 120도입니다. 알짜임이 얼마일까요? 이 세 힘의 알짜임. 생각. 이 세 힘의 알짜임은 얼마나 올까? 틀려도 돼. 말해봐. 10 어느 쪽으로? 아래쪽. 이거요. 보면은 이거 보면 얘 특수각이죠. 맞아? 그러면 이거 힘 어느 방향 적용하냐? 위쪽 방향. 정확하게 가운데니까 위쪽 방향으로 적용하죠. 몇 뉴턴이? 10뉴턴이 적용하죠. 그러면 이 F1과 F2의 알짜힘을 구했으니까 얘네들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남는 건 이 힘하고 이 힘이죠.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이 각도가 몇 도일까요? 이거 180도입니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 두 힘이야. 그치? 근데 아래 방향이 20뉴턴이고 위쪽 방향이 10이니까 알짜힘은 어느 쪽 방향으로? 아래쪽 방향으로 몇 뉴턴이 생기는 거야? 10뉴턴.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겠어? 이런 것들이 나와.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요. 비스듬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알짜힘도 구할 수 있고요. 나중에 이건 듣고 버려. 듣고 버려. 굳이 이해하려고 안 해도 돼. 자, 선생님 저희는요. 가장 간단한 직각삼각형하고 특수각을 배웠는데 그게 아니고 이 방향으로 F1이라는 힘이 작용하고 이 방향으로 F2라는 힘이 작용하고 이 사이각이 세트할 때 알짜힘은 어느 방향으로 얼마인지 난 정말 알고 싶어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뭐 4뉴턴이야, 이게 3뉴턴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각도가 30도야 이렇게 주면 이거 알짜힘 실제로는 우리가 과학자들은 구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대각선 방향이 알자임 방향이고 대각선의 길이가 알자임의 크기라 그랬지? 그러니까 F를 무조건 구해야 되겠지? 나 물어본다. 너 수학 어디까지 했니? 지금 수학 뭐 할 거야? 지금 공수투까지 공수2. 너는? 공수2. 너는? 공수1. 됐어. 자, 그럼 나와 궁금한 게 있는데 삼각비는 몇 학년 때 배워? 사인, 코사인? 그럼 너네 거 다 아는 거지? 맞아? 그러면 너네는 대학 물리까지 배울 수 있어. 그것만 하면 돼. 물리 시간에요. 무조건 안 씁니다. 그럼 수학 시간에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 시간에 쓰는 거 딱 하나 있어. 삼각비야. 그거 알아듣지? 그러면 이제부터 이거 못 알아들으면 다 너네 책임이야. 자, 여기서 이 끝에서 수선에 발을 내려. 그래서 연장선을 그려. 맞냐? 그러면 보면은 여기에 직각삼각형이 몇 개 생기게? 두 개 생겨요. 요 작은 직각삼각형 한 개에 커다란 직각삼각형 하나. 그래서 직각삼각형 몇 개 생기냐? 두 개 생긴다. 맞죠? 자, 그 중에서 꼬맹아 평행사변형이니까 얘하고 똑같은 애가 누구냐면 얘야. 그쵸? 그래서 얘 F2 3뉴턴. 맞아? 네. 그리고 요게 직각삼각형인데 자, 직각삼각형에서 여기가 세타면 요 각도가 몇 될 것 같냐? 요거 세타다. 납득하냐? 오케이. 그럼 요 작은 직각삼각형만 봐. 요 길이가 얼마야? 우리 직각삼각형에서요. 이 크기가 A고 요 각도가 세타면 요거는 삼각비로 사인 코사인 알죠? 모르고 구할 수 있게 무조건 직각삼각형에서요. 그래서 밑에 있는 변 바로 옆에 있는 N은 빗변의 길이에다가 뭐 하는 거냐면 코사인 세타 하면 돼. 맞아? 납득해? 그게 요 길이야. 맞죠? 이거 못 알아듣는 사람. 네? 그럼 요 길이를 어떻게 구한다고? 이 길이 F 다시는 요 길이 F2에다가 코사인 세타 하면 나오는 거야. 그치? 그럼 요 길이는 어떻게 나와? 요 길이 불러. 각도가 마주보고 있는 애는 사인 값으로 계산하면 돼. 그러니 얘는 A 사인 세타로 계산하면 돼. 맞죠? 그러니까 여기는요 F2 사인 세타로 계산하면 돼. 맞냐? 맞냐? 자, 그러면 꼬맹아 보시면 여기에서 나는요 요 길이를 알아냈어. 그러면 이제 작은 직각삼각형은 나는 관심이 없어. 큰 직각삼각형을 볼 거야. 그러면 요 길이는 F1, 요 길이는 F2 코사인 세타. 그러면 요 전체 길이는 F1 더하기 F2 코사인 세타. 이 길이는 F2 사인 세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죽어도 얘를 구해봐. 어떻게 구하겠니? 이 길이가 얼마냐? 무조건 구해. 그래요. 직각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 관계 알죠?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면 A가 어떻게 구해? A는 루트 B제곱 더하기 뭐야? C제곱 됐지? B제곱 더하기 C제곱 됐냐? 그게 바로 A 맞지? 그 얘기야. 자, 그래서 여기서 F라고 하는 힘은 루트 요거 F1 더하기 F2 코사인 세타에다가 더하기 얘 F2 사인 세타에 뭐 하면 돼? 제곱 이죠? 네. 이걸 예쁘게 푸시면 요 안에 것만 쓸게요. F1 제곱 더하기 2F1 F2 코사인 세타 더하기 F2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이거 몰라도 되는 거야. 과거 가서 배워. 그냥 해주는 거야. 여기서 선생님이 이렇게 잘 가르쳐. 왠지 이런 거 보여주려고 한번 하는 거야. 자, 거기다가 더하기 F2 제곱 사인 제곱 세타 이런 거죠. 맞아. 자, 그랬을 때 꼬매나 얘네들이 묶인다? 묶인다? F2 제곱에 가로하고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수학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셨을 거야.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얼마 하게?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야. 1. 되겠어? 그래서 요 값이 1이다. 되겠냐? 그러니까 얘네들 다 합해서 그냥 F2 제곱이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비스듬할 때 합성된 힘을 구하는 방법은 보여드렸습니다. F1 제곱 더하기 F2 제곱 더하기 2 F1, F2 코사인 세타 값으로 그냥 계산해. 이게 비스듬한 나머지 힘들을 계산하는 그냥 방법이야. 어떻게 증명했는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비스듬한 방향인데 이렇구나. 자, 근데 너네 그건 알지? 코사인 값이요. 0도일 때가 제일 커? 90도일 때가 제일 커? 코사인은 0도일 때가 제일 크니? 90도일 때가 제일 크니? 0도. 그럼 이게 0도일 때가 제일 크니까 이게 0도일 때가 알자임이 제일 크구나. 90도일 때 알자임이 제일 작구나. 맞아요. 그런 얘기죠. 되겠어? 되겠어? 자, 우진아, 왜 졸려 오늘? 자, 졸려면 우진아, 요거 가지고 우리 형아들 맨날 서 있거든요. 요거 가지고 그래서 서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영재하고 교실에는 교탁이 2개 있어요. 맨 앞과 맨 뒤. 자, 서서 하면 되고요. 맞아, 끌고 가. 응. 그래서 항상 교탁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누구든지 졸려면 저렇게 서가지고요. 그냥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힘을 합성하는 방법 이해되겠어? 하겠어? 오케이. 자, 근데 나 첫날이라서 할 게 조금 많아서 미안. 자, 우리가요 힘이라는 걸 배웠는데 힘은 좀 독특해. 힘은 방향에 따라서 값이 다르게 나타나. 맞죠? 자, 이렇게 방향을 갖는 값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요 벡터라고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방향을 갖는 벡터 값들에 대해서 할 건데 저 뭔가를 좀 보여드릴 테니까 봐. 내가 여기 모는 종이야. 이렇게 모는 종이가 있는데 여기에 F1이라고 하는 힘이 있고요. F2라고 하는 힘도 있고요. F3라고 하는 힘도 있고요. 그 다음에 F4라고 하는 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얘를 그러니까 A, B, C, D 이렇게 하자. 되겠어? 이렇게 방향을 갖는 값 중에서 A와 방향을 갖는 값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하기도 합니다. 벡터 표현하는 거예요. 힘처럼 방향을 갖는 값 A와 같은 것 찾아. A와 됐어? 같은 거 이 안에 있어. 찾아봐. 누굴까요? A와 같은 거 있어. 찾아봐. 누구냐면 됐어? 실제로 벡터들은요. 각도만 바꾸지 않으면 평행 이동시켜서 겹치는 애가 같은 애입니다. 그럼 누구랑 같을까요? 그쵸. 얘가 D벡터랑 같은 겁니다. 됐어? 이렇게 그리나 여기다 그리나 여기다 그리나 그거 같은 거야. 이런 뜻이야. 됐어? 자, 그러면 나는 A하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C를 같게 만들고 싶어요. 방법 알려주세요. 마이너스. 그쵸. 물리에서는요. 됐어? 과학에서는요.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크다와 작다라는 의미를 안 가져요. 저 부호가 플러스를 크다라고 마이너스를 작다라고 약속한 과목은 수학입니다. 수학에서만 그렇게 하는 거야. 됐어? 물리에서는요.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크다와 작다가 아니고 얘네들은 뭘 나타낸다? 방향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속력이요. 플러스 2인 애가 있고 마이너스 5인 애가 있어요. 누가 더 빨라요? 누가 더 빨라요? 5가 더 빨라요. 얘는 앞쪽 방향으로 2의 빠르기로 가는 거면 얘는 뒤쪽 방향으로 5의 빠르기로 가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방향만 얘기합니다. 서로 반대 방향을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표현해요. 됐어?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A하고 C는요.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뭐야? 반대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를 방향을 바꾸면 똑같겠죠? 그럼 방향을 정반대로 바꿔라. 어떻게 표현한다? 마이너스로 표현한다. 됐어? C벡터를 방향을 정반대로 바꾸세요
라는 뜻이야. 그럼 얘랑 똑같이 되겠죠. 됐어? 이렇게 합니다. 방향을 정반대로 바꾸라는 뜻이 마이너스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A 벡터 하고요. 꼬맹아 B 벡터를 같게 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같아? 그쵸. A 벡터의 크기를 몇 배 하면? 2배 하면 B 벡터랑 같아지겠죠? 크기를 2배 하라 수학이랑 똑같습니다. 이 A 벡터가 여기에 있는 B 벡터랑 같아요. 되겠어? 이렇게 표현한다? 할 수 있겠지? 이런 느낌이야. 자, 그래서 벡터들은 이렇게 보시면 된다. 방향 바꾸라는 표현은 마이너스로 크기를 2배, 3배 하라는 뜻은 실제로 숫자를 앞에다가 붙여주면 돼요.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힘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힘을 합성하는 방법이 뭔지 보여드렸어. 자, 근데 민지 괜찮아? 너무 어려우면 얘기해. 천천히 하게. 자, 이쪽 방향으로 4N의 힘이 작용하고 이 방향으로 3N의 힘이 작용하고 이게 90도를 이루면 합성된 힘 구하는 방법 빨리 기억해. 어떻게 하라고? 평행사변형이요. 그래서 두 힘의 작용점에서 반대편 꼭지점으로 대각선을 그리면 이게 합력. 근데 여기가 90도니까 여기도 90도. 그래서 여기가 3이고 3이가 여기 얼마? 5 이렇게 구했어. 됐어? 이런 식으로요. 여러 개의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하나로 만드는 걸 힘을 합성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거꾸로 이 힘이 있어. F. 이 힘을 X축 방향의 힘과 Y축 방향의 두 힘으로 나눠봐. 그럼 어떻게 돼? 이 방향으로 5N의 힘이 있는데 이 힘을 X축 방향의 힘과 Y축 방향의 힘으로 나눠봐 라고 하는 하나의 힘을 두 개로 분해할 수도 있어요. 합성도 했으니까 분해도 해야 될 거잖아. 되겠죠? 자, 분해하는 방법은 X축 방향으로 수선에 발을 내리고 Y축 방향으로 수선에 발을 내렸을 때 이렇게 연결한 게 이 F의 X축 방향의 힘이겠죠. 맞죠? 자, 이렇게 연결해서 이 힘이 바로 F의 Y축 방향의 힘이겠죠. 사실은 이 두 힘을 합성해서 얘가 만들어진 거야. 알겠어? 왜? 평행사변형 그리면 얘가 대각선이 될 거니까. 이해돼? 이해돼? 그랬을 때요. 요 각도가 세타라고 줄게요. 여기는 90도겠죠? 피타겠죠? 빨리 얘기해. 이 값이 꼬맹아 F면 아까 각도 옆에 있는 값을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각도 옆에 있는 값을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F 사인이야 코사인이야? 코사인이죠. 우리 이렇게 수학 시간에 외우잖아요. 그쵸? F 코사인 세타가 X축 방향의 힘이 되겠구나. 됐어? 그럼 Y축 방향에 해당되는 요 힘이요. 바로 얘잖아요. 맞죠? Y축 방향에 해당되는 이 힘은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불러. F 불러. 사인 세타 값으로 계산하면 돼. 나 물어본다. 요거 30도야. 아가요. 됐어. 이 힘의 크기 5N을 하면 숫자가 들어오니까 20으로 줄게. 그러면 fx 값이 얼마일까 계산해야 되죠. 그러면 f가 20이고 코사인 30이 얼마 하게? 코사인 30. 네, 코사인 30이 2분의 623. 맞아? 그래서 계산하면 x축 방향으로 작용한 실제 힘이 얼마라고? 10루트 3이에요. 이 얘기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얘 힘은 얼마게? 이거 물어보면요. f는 20이고 사인 30이 얼마냐? 2분의 1. 맞습니까? 그래서 2분의 1을 곱하면 얼마예요? 10N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비스듬한 방향으로 20N의 힘을 줬다는 얘기는 사실은 X축 방향으로는 10루트3의 힘을 주고 있다는 뜻이고요. Y축 방향으로는 10N의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다는 뜻이야. 되겠어? 네, 이 힘을 동시에 주고 있다는 뜻이라고요. 알겠냐? 이렇게 하나의 힘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하나의 힘을 두 개 이상의 힘으로 나눌 수도 있다. 되겠냐?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힘이라는 건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라고 해서 힘을 합성하는 방법들 보여줬어. 이 중에서요, 저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어요. 질문. 괜찮아? 자, 그리고 내가 여기 봐.
여기에 어떤 물체가 있어? 가라는 물체가 있어. 자, 그럼 오른쪽으로 10N의 힘을 줄 거야. 왼쪽으로 10N의 힘을 줄 거야. 이 물체의 알짜힘이 얼마니? 0이죠. 그러면 이 물체는 변해야 되니 안 변해야 되니? 안 변해야 됩니다. 되겠어요? 네. 자, 이렇게 A라는 힘과 B라는 힘을 동시에 줬는데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야. 그래서 알짜힘을 구했더니 알짜힘이 0이야. 자, 알짜힘을 0으로 만드는 두 힘의 관계를 기억해. 이게 무슨 관계지? 힘의 평형 관계의 분리. 알겠어? 힘의 평형 관계의 두 힘이라고 하는 이 평형이라는 건 0을 만드는 힘이야. 됐어? 자, 합력을 0을 만드는 두 힘의 관계가 바로 A와 B입니다. 됐죠? 두 힘을 이용해서 합력을 0을 만들려면 두 힘의 크기는 반드시 같아야 되고 힘의 방향은 반대여야 된다. 여기까지 되겠어? 알아들어? 오케이. 그래서 합력을 구했을 때 합력이 얼마인지도 중요하고요. 합력이 0이 되는 관계를 힘의 평형 관계라고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지금까지 설명한 선생님의 힘은 진짜 힘입니다. 그쵸? 물체의 운동 상태나 모양을 바꾸는 진짜 힘들이야? 근데 거짓말 힘이 있어. 힘인 줄 알았는데 힘이 아니네 라고 하는 힘이 아닌 애가 있어요. 근데 마치 힘처럼 불러요. 이름이 돌림 힘입니다. 돌림 힘이라고 하는 건 진짜 힘이 아니고요. 얘는 힘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 언어를 번역할 때 잘못 번역해서 힘처럼 보이는 것 뿐이지 얘는 힘이 아니야. 나 물어볼게. 힘의 단위가 뭐냐? 뉴턴. 그래서 얘는 단위가 뉴턴도 아니야. 됐어? 자, 우진아 문 닫아. 우진이 봐. 자, 우진이가 지금 문을 뭐하고 있냐? 우진아 문 열어. 우진아 문 닫아. 자, 우진이는 지금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게 아니고 문을 뭐 했게? 문을 뭐 했게? 회전시켰어. 여기를 중심으로 해요. 문을 보시면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고 있어. 됐어? 그래서 얘는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게 아니고 문을 회전시키고 있었던 거다. 그럼 회전할 때 됐어? 얘가 회전할 때 중심축이 어디야? 어딜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어? 여기요. 맞아? 여기를 중심으로 문을 내가 지금 뭐 시키고 있니? 회전시키고 있는 거야. 그러려면은 얘한테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줘야지. 그 이름이 돌림힘을 줬다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돌림힘은 말 그대로요. 물체를 회전시키는 능력이야. 힘이라는 건 물체를요. 모양을 바꾸거나 빠르게 방향을 바꾸는 걸 힘이라고 그러는데 얘는 모양을 바꾸지도 않고 빠르기나 방향도 바꾸지 않아요. 단지 돌림힘은 물체를 회전시키는 능력이야. 그러니까 돌림힘을 받고 있는 애는 뱅글뱅글 돌고 있는 애야. 안 돌고 있는 애는 돌림힘을 안 받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야. 알겠어? 자, 그러면 이렇게 벽면이 있어요. 자, 회전하려면 중심축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중심축을 만들기 위해서 벽에다가 막대를, 나사를 살짝 조여서 놓을 거야.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회전할 거야. 자, 회전축을 우리는 받침점 이렇게 부를게요. 받침점. 여기 중심으로 회전할 거야. 이런 뜻이야. 자, 그 받침점으로부터요. 내가 요만큼 떨어진 곳에다가 힘을 줘서 얘를 돌릴 건데 요만큼 떨어진 이 거리가 R 2m 떨어져 있어. 이렇게 보자. 2m 떨어져 있는 곳에 네가 힘을 줄 때요. 아무렇게나 힘을 준다고 도는 건 아니야. 떨어져 있는 곳에 정확하게 90도 방향으로 눌러줘야 돼. 얼마로 누를까? 10N의 힘으로 눌러줬다 그럴까? 그럼 이제 꼬맹아 상상해봐. 여기에 있는 막대기를 내가 이렇게 쿵 누르면 얘는 어느 방향으로 회전하냐? 얘요? 이렇게 회전해서 어디로 올까요? 이렇게 오겠죠. 그러면 얘는 이 방향으로 회전한 거죠.
니네 시계 못 보는 새끼들은 죽는다. 이 방향이 시계 방향이야, 시계 반대 방향이야? 시계 방향.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나는 F라는 힘을 줘서 민지 몰랐지? 시계 방향 뭔지 몰라서 봤지? 자, 그래서 얘는 시계 방향의 돌림힘을 줬어요.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 돌림힘을 나타내는 기호가 이렇게 씁니다. 그리스어라서 이상하죠? 얘 이름이 타우예요. 타우라고 해주십니다. 타우. 그래서 돌림힘을 줬습니다. 그 돌림힘을 구하는 방법이요. 이렇게 하면 돼요.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에 그래서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에 90도 방향으로 눌러준 힘을 곱하면 이게 돌림힘이야. 괜찮아? 그럼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2m고요. 거기로부터 수직한 방향으로 10N의 힘으로 눌러서 그럼 돌림힘 얼마게? 돌림힘 얼마게? 물리는요.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하고 단위는 단위끼리 계산합니다. 그래서 얘는 돌림힘이 20Nm의 돌림힘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죠? 그래서 힘의 단위는 뉴턴인데요. 돌림 단위는 뭐야? 뉴턴미터야. 힘 아니야. 되겠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시계 방향의 돌림힘을 20Nm만큼 받아서 그 돌림힘 때문에 아이가 회전했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어? 이 돌림힘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써요? 엄청 써요. 너 아가였을 때 놀이터에 가면 아빠랑 늘 탔던 게 뭐냐면 시소. 아빠랑 늘 이렇게 시소를 탔죠. 자, 시소를 탈 때요 우리 아빠가요 연락통통해서 80kg예요. 더 가지. 아빠 몸무게 80보다 크지. 자, 연락통통해서 우리 아빠 80kg이에요. 그럼 80kg인 사람이 자 앉으면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을 받죠. 자, 80kg이니까 됐어. 80이라고 하면 너네 산수 못하는구나. 100kg이라고 치자. 우리 아빠 강호도 100kg이라고 치자. 그러면 아빠가 받는 중력이 얼마냐?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지구는 1kg당 몇 뉴턴의 힘으로 잡아당겨? 9.8뉴턴의 힘으로 잡아당겨. 그러니까 10kg이면 아빠는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 얼마 받아? 98뉴턴. 이게 아빠가 받는 중력, 아빠의 몸무게야. 맞지? 네. 근데 9.8로 계산하면 너무 어려워서요. 고등학교 때는 그나마 9.8을 반올림해서 얼마로 쓰게? 10. 그쵸. 다행이죠? 감사하죠? 고등학교 때는 이거 10으로 씁니다. 10으로. 됐어? 이렇게 돼. 자, 그러니까 100kg짜리 아빠가 앉아있으면 아빠가 저 시소를 누르는 아빠의 힘이 얼마일까요? 100kg니까 1000N. 1000N의 힘으로 눌러요. 됐어? 자, 근데 이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얼마냐면 1m 떨어진 곳에 아빠가 앉아있어. 그러면 아빠는 사실은 시소에 앉으면 아빠는 시소를 돌리는 돌림힘을 주기 때문에 아빠 때문에 시소가 이렇게 회전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아빠는 지금 무슨 방향으로 돌림힘 줬을까? 민지! 이거 무슨 방향? 그렇죠. 그래서 아빠는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을 지금 주고 계세요. 이런 얘기야. 됐죠? 그러면 아빠는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을 주시는데 그 돌림힘의 크기는요.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수직한 방향으로 누르는 힘을 곱한 거니까 F에다 R 곱하면 되죠. 아빠는 1000N의 힘으로요 1m 떨어진 곳에서 눌렀기 때문에 저 시소를 1000Nm만큼의 돌림힘으로 회전시키고 있어. 그래서 아빠 혼자 앉아있으면 이렇게 내려오실 거야. 근데 반대편에 조그만 아들이 앉았어. 민지 몇 킬로? 비밀. 자, 그러면 아들이 앉아있는데 아들이 50kg짜리 아들이 앉았다고 치자. 그랬더니 아빠 쪽으로 기울지 않고 됐어? 수평을 이루고 싶어. 그러면 아들은 여기 앉아있으니까 아들도 눌렀겠지. 몇 뉴턴의 힘으로? 500뉴턴의 힘으로. 근데 아빠와 어느 쪽으로도 회전하지 않고 평형을 이루려면 아들이 누르는 무슨 방향의 돌림힘? 시계 방향의 돌림힘의 크기와 아빠가 눌렀던 반시계
방향의 돌림의 크기가 어때야 될까? 같아. 이거 같아야지. 같으면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아. 그러면 아들은 500인데 그러면 얘는 받침점으로부터 얼마 떨어진 곳에 앉으면 되지? 맞아. 2m야. 그치? 아들이 2m 떨어진 곳에 앉아있으면 아들이 누르는 시계 방향의 돌림힘도 똑같이 얼마입니까? 1000Nm가 돼. 그래서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과 시계 방향의 돌림힘이 같아서 어느 쪽으로도 회전하지 않아. 마치 힘처럼요. 오른쪽으로 10N의 힘이 작용하고 왼쪽으로 10N의 힘이 작용하면 얘 알짜힘이 얼마나 그랬어? 0. 그래서 어느 변화도 없는 힘의 평형이죠. 그럼 얘는 무슨 평형? 얘는 무슨 평형? 이걸 맞습니다. 그걸 돌림힘 평형 상태라고 얘기해. 이걸 돌림힘 평형 상태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돌림힘 평형 상태가 되면 회전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정지되어 있습니다. 되겠어? 근데 자 이거 배우고 나서 우리는 과거 갈 거야. 사고력이 좋아야 돼. 자 그러면 이거 배우고 느낀 점이 뭐야? 아빠가 누르는 힘 1000대 500. 몇 대면? 2대 1. 근데 돌림힘 평형이 되려면 떨어져 있는 거리는 몇 대면? 1대 2. 알겠어요? 이 얘기입니다. 자, 여자친구들은 절대로 몸무게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 여자친구의 몸무게를 아는 방법은 뭘까? 시소에 앉는 거야. 시소에 앉는 거야. 어떨 때까지? 평형을 유지할 때까지 여자친구 앉혀놓고 네가 살짝 거리를 조절하는 거야. 전현이 몇 킬로인지 알아보려면. 그치? 그래서 시소에 앉아가지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 앉아있는데 내 친구가 여자친구가 여기 앉아있네? 그래서 우리의 거리 비율이 1대 4네? 그러면 몸무게의 비율은 몇 대 몇이니? 4대 1이네? 와 연락 가볍네? 이런 얘기야. 되겠어? 민지야 여자친구랑 가서 시소에 앉아있으면 그년이 무거운지 내가 무거운지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죠. 되겠어? 자 그래서 우리 옛날의 조상들은요 체중계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조선시대 때 무게 잴 때요 실제로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렇게 실에다 달아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잡고 있고요. 여기에 무거운 추 하나 매달고 여기에 물건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평형이 될 때까지 위치를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무게 쟀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됐어. 네, 물체의 무게를 측정하는 저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상들,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만 이렇게 훌륭한 게 아니고요. 조선시대 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사용했던 과학적 도구를 보면 이걸 어떻게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했지? 라고 하는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시소다. 이게 바로 돌림힘을 이용한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돌림힘이야. 자, 이 돌림힘을 이용해서요. 꼬맹아, 짐승과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 인간은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맞아요. 자, 이 돌림힘이 모든 도구의 원리가 된다.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도구는 돌림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거 배우는 거예요. 되겠어? 자,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요. 너무 많죠. 저 문고리도 잡았다 놨다 하는데 저것도 도구입니다. 그래서 자,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는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눠요. 아무리 현란한 도구를 만들어도 결국은 얘야. 첫 번째, 인간이 만든 대표적인 도구가 지뢰입니다. 가장 오래 쓴 겁니다. 두 번째는 도르래입니다. 세 번째는 빗면입니다. 이 세 가지 도구가 됐어. 지구상에 사용하는 모든 도구입니다. 그래서 네가 아무리 현란한 거 가져와도 그게 지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지뢰고요. 사실은 도르래 따로 얘기하지만 이 새끼도 지뢰입니다. 그래서 모든 도구의 근간은 지뢰입니다. 지뢰. 되겠어? 자, 이 지뢰가 뭐냐면 그래서 이 지뢰가 아까 너네가 탔던 뭐니? 시소야. 지뢰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됐어. 받침대를 한쪽으로 쏠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짧은 쪽에다가 열나 무거운 물체 놓는 거죠. 200N. 자, 얘가
얘가 1m인 곳에 있어. 자, 근데 나는 얘를 그래서 4m 떨어진 곳에서 힘을 줘서요. 일정한 속력으로 회전하게 하고 싶어? 들고 싶어? 자, 아까 돌림인 평형이면 그 자리에서 정지되어 있다 했죠. 돌림인 평형이면 일정한 빠르기로 회전을 계속할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야. 정지되어 있든지 일정한 빠르기로 회전하든지. 그러면 얘를 들기 위해서 내가 눌러줘야 되는 최소한의 힘이 몇 뉴턴일까요? 50. 그렇죠. 길이 비가 몇 대 몇이니? 1대 1대 4죠. 그럼 힘의 비는? 4대 그렇지. 4대 1이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힘 얼마 준 건데 50N의 힘으로 누르면 일정한 빠르기로 회전시킬 수도 있어. 되겠냐? 이게 지뢰야. 이게 지뢰야. 그래서 갈릴레이가 난 지구도 들 수 있어. 지구를 들 수 있을 만큼의 커다란 막대기와 그래서 견딜 수 있는 받침대만 있으면 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게 지뢰야. 그래서 그 새끼들이 이런 얘기를 해. 그게 과학자야. 너네도 나중에 크면 그런 얘기 할 거야. 되겠어? 이런 거죠. 어떤 애는 물구나무 쓰고 자기가 지구를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맞는 얘기잖아. 물구나무 쓰면 됐어. 지구에 어떤 새끼가 이렇게 물구나무를 섰어. 그러면 지구를 들고 있는 거지. 맞잖아. 그런 얘기야. 그런 얘기야.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게 과학자예요. 정말 보고 있으면 어이없는 생각들을 하는 게 그게 창조의 기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이 바로 지뢰인데 이때 여기서 이 막대기를 봐봐. 막대기가요. 이 물체를 밀어 올리는 힘을 주고 있는 이 지점. 그래서 자, 막대가 물체에 힘을 주는 이 점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작용점. 받침대한테 힘을 받고 있는 이 지점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받침점. 사람이 꾹 눌러 힘을 주고 있는 이 부분이 바로 힘점.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지뢰라고 하는 건 지뢰의 3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 지뢰의 3요소가 작용점, 받침점, 힘점이다. 근데 지뢰만 이쪽으로 뽑아낼게요. 자, 이 지뢰에 종류가 있어요. 지뢰의 종류가 있는데 자, 지뢰에는 1종 지뢰라는 게 있고요. 2종 지뢰라는 게 있고요. 3종 지뢰라고 하는 이 세 종류의 지뢰로 나눌 수가 있대요. 1종 지뢰가 얘입니다. 1종 지뢰는 작용점 다음에 받침점이 오고 받침점 다음에 힘점이 오는 이 순서로 되어 있으면 1종 지뢰라고 해요. 생긴 모양이 저렇게 생기지 않아도 순서가 작용점 다음에 받침점, 받침점 다음에 힘점이면 1종 지뢰라고 하는데 그 새끼가 누굴까? 얘야. 이거 못 알아보면 죽는다? 이거 뭐야? 어떤 애가 골프채예요 이렇게 하는데 죽여버려. 이거 뭐야? 가위야. 죽여버려! 이거 가위야. 자, 그럼 꼬맹아 여기서 찾아. 여기가 무슨 점일까? 이게 힘점이에요. 이게 무슨 점일까? 그쵸. 얘가 받침점이죠. 그리고 여기다가 종이 놓고 자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무슨 점이겠니? 이게 작용점이죠. 그래서요. 가위가 대표적으로 1종 지뢰를 이용해서 만든 거예요. 자, 이 가위 중에 이거 한쪽만 보면 여기를 중심으로 내가 가위질을 한다는 얘기는 얘가 이렇게 회전한다는 얘기예요. 돌림이 유명하죠. 되겠어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1종지다. 아, 1종지의 대표적인 가위구나. 되겠어? 네. 생긴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순서를 여러분들 보시면 이 순서대로 작용점 다음에 받침점, 받침점 다음에 힘점이잖아요. 1종지가 맞습니다. 이해하겠어? 되겠어?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2종지레는 꼬맹아 얘가 스탠다드야. 앞에 있는 두 개 순서 바꾸면 2종지레. 뒤에 있는 두 개 순서 바꾸면 3종지레. 알겠어? 그러니까 2종지레는 요거 두 개 순서 바꾸니까 제일 앞에 뭐가 있어야 돼? 받침점. 그
그 다음이 작용점, 그 다음이 힘점 이 순서로 되어 있으면 이종지례라고 부른대. 이종지례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오메가 빨리 안 하네. 헛소리하면 죽여버릴 거야. 이게 뭐게? 뭐야? 후. 댕강. 단두대. 작두. 애들이 왜 이렇게 극단적이야? 단두대라니. 작두잖아. 됐어? 작두. 그러네요. 자, 이 작두요. 한약방 가면은 인삼 자를 때 막 이렇게 쓰잖아요. 약재 자를 때. 그죠? 이 작두가 대표적인데. 꼬맹아 봐봐. 여기가 무슨 점? 이게 맞춤점이죠. 자, 대가리 자르는 여기가 무슨 점? 작용점. 이게 작용점. 물체한테 힘 주는 거니까. 그리고 내가 여기 힘을 줘서 꾹 누르잖아? 여기가 무슨 점이야? 힘점. 그쵸. 이게 힘점이죠. 그쵸. 그래서 순서가 받침점, 작용점, 힘점 이러니까 이종지례가 맞아요. 자, 근데 꼬맹아 이 대가리를 자르려면 사람 아니야, 인삼이야. 자, 이 대가리를 자를 거야. 그러면 이 대가리를 자를 때 200의 힘을 이 대가리한테 줘야 돼. 근데 요 길이가 1이고 요 길이가 1이야. 나 여기서 힘 얼마 줘야 이 머리를 자를 수가 있을까요? 이런 문제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1,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1. 근데 머리를 자르려면 200을 줘야 돼. 그럼 나 여기 힘 얼마로 누르면 돼? 100. 자, 100으로 누르면 돼요. 왠지 아세요? 모든 길이를 잴 때 받침점으로부터 작용점까지, 받침점으로부터 힘점까지의 길이를 재는 거야. 길이 재는 기준은 받침점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됐어? 그러면 받침점에서 작용점까지, 받침점에서 힘점까지의 길이 비율이 몇 대 몇이냐면 보여? 받침점에서 작용점까지의 길이가 1인데 받침점에서 힘점까지의 길이가 얼마야? 2야. 보여? 오케이. 그러니까 이때 필요한 힘의 비율이 몇 대 몇일까? 힘의 비율은 거꾸로 2대 1이에요.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면 물체한테 작용할 힘보다 내가 줘야 되는 힘의 크기가 절반이면 되네. 그러니까 난 여기서 100으로 꾹 눌러야지.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야. 자, 이런 작두는 단두대는 밖에 나가서 얘기하기엔 너무 극단적이야. 이종질의 대표적인 게 꼬맹아 얘야. 단두대 얘기 좀 그만해. 병따기. 오, 그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 병따개야, 병따개. 병따개야, 병따개. 자, 여기에다가 지탱하고요. 요 끝으로 이 병따개 뚜껑을 들어 올리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받침점. 집에 병따개가 있어? 요즘은 병따개가 잘 없더라. 여기가 작용점 뚜껑을 들어 올리는 부분이야. 그리고 내가 여기다 힘을 줄 거니까 여기가 힘점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병따개가 이종질의 구조를 띄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요 길이가 1, 요 길이가 2라고 치자. 이런 느낌이야. 그럼 병뚜껑을 들어 올리려면 병뚜껑한테 600의 힘을 줘야 돼. 나 얼마의 힘으로 이거 들어 올리면 될까? 이런 느낌이죠. 해봐. 얼마 힘 주면 돼? 200. 자, 길이비. 길이비. 작용점 대 힘점까지의 길이비. 길이를 잴 때 기준은 어디? 받침점에서부터 재야 돼. 받침점에서 작용점까지의 길이 1. 받침점에서 힘점까지의 길이 얼마? 3. 됐지? 그러면 길이비가 1대 3이니까 힘의 비는 몇 대 몇이 필요해? 3대 1. 그러니 물체에 줘야 되는 힘의 크기가 600이라면 사람이 직접 줘야 되는 힘의 크기가 얼마라고? 200이야. 그래서 병따개를 이용해서 적은 힘으로 뚜껑 따는 거야. 되겠지?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나는 이제 3종지례라고 하는 어이없는 애를 볼게요. 3종
뒤에 있는 순서를 이렇게 바꿔. 그러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작용점 다음이 힘점이고 힘점 다음이 받침점이야. 이렇게 되겠죠. 이거의 대표적인 게 네 팔이야. 팔. 여기 보여? 이만큼 그려줄게. 공 잡고 있어. 내 팔이 공을 이렇게 들어 올릴 거야. 자, 이때 봐. 여기 뼈다귀는 혼자 못 움직여. 이 뼈다귀는 누군가가 얘를 이렇게 들어 올려주는 거지. 누가 들어 올릴까? 네 몸에 있는 근육. 여기 이두박근에서 내려온 근육이요.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 얘가 여기 연결되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 그래서 내 팔이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을 들어 올리는 겁니다. 멋지죠? 됐어? 내 팔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자, 그랬을 때요. 꼬맹아 봐봐. 여기가 무슨 점이게? 이게 받침점이죠. 여기가 무슨 점이게? 이게 힘점이죠. 근육이 내 팔한테 힘주는 거죠. 여기가 무슨 점이게? 이게 작용점. 근데 받침점에서부터 근육까지의 길이가 되게 코딱지만큼 떨어져 있는 거 아세요? 1m라고 치자. 자, 그 다음에 여기 힘점에서부터 작용점까지가 얼마라고 칠까? 9m? 이렇게 할까? 그러면 꼬매가 작용점 대 힘점의 길이 비율이 몇인지 빨리 봐야 돼. 작용점 대 힘점의 길이 비율. 10대. 네. 받침점에서 작용점까지의 길이는 10이고요. 받침점에서 힘점까지의 길이는 1이니까 10대 1이야. 그럼 힘의 비는 몇 대 몇인 줄 알아? 1대 10이야. 어? 그럼 선생님 이 공이 100N짜리인데 나 힘 얼마 줘야 돼요? 10. 아니 N. 작용점에 줘야 되는 힘이 얼마야? 100. 그럼 힘점에 줘야 되는 힘이 얼마야? 1000. 어이구야. 연락 온다 그죠? 도구는요 무조건 힘을 줄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힘을 적게 주려고 도구를 쓴다고 치지만 우리 손은 힘은 많이 줘요. 근데 이 팔 이거 쓸데없네. 잘라버려야 되네. 이거 왜 써? 이거는 근육의 근육이 조금만 수축해서 얘를 잡아당겨도 여기 팔에 움직이는 거리는 커져요. 그래서 움직이는 거리를 됐어? 증가시키려고 쓰는 겁니다. 근육이 조금만 수축해도 팔은 확 움직여. 알겠어? 이런 겁니다. 이해돼? 이해되겠어? 그래서 오히려 힘이 많이 필요한 도구도 있다. 이렇게 골 때리는 도구도 있다. 되겠지? 이런 얘기야.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오면요. 민지야, 선생님이 여기까지 설명했어요를 얘기해줘야지 그 뒤를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어. 알겠지? 필기 예쁘게 해놨지? 오케이. 여기까지 하자. 빨리 가서 뭐라도 살짝 먹고